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었지만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219명을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신규 감염자가 줄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8일 끝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만 60살에서 74살 고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만 18살에서 49살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 예약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미시시피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주에만 300만 명이 추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가 최근 유럽연합 EU에 공급하는 백신 가격을 25%가량 올렸습니다. 추가 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서부 지역 홍수에 이어서 이번엔 유럽 남동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8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전보다 200여 명 줄어든 1,219명을 기록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적은 영향에 다소 줄긴 했지만 27일째 1,000명대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 발생은 1,15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65%인 749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이 35%로 증가세가 계속됐습니다. 해외 유입도 69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25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 확산에 1,000명대 확진이 이어지면서 중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추가돼 누적 326명이 됐고 숨진 사람도 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099명입니다. 어제 하루 1차 접종은 2만 7천여 명이 받아 누적 1,947만여 명으로 37.9%입니다. 이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714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13.9%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전국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세 자릿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전국 각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84명입니다. 수도권에서 224명, 비수도권에서 60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된 224명은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의 18.4%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 749명과 비교하면 29.9% 수준입니다. 국내 4차 대유행 여파로 연일 1,000명을 크게 넘는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매일 200명에서 4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나온 확진자는 모두 28,589명입니다. 네, 오늘부터 아직 한 번도 백신에 맞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는 또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약도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접종 기간이 지났지만 여러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을 아직 못 맞은 고령자들에게 이번 달 다시 한번 접종 기회가 주어집니다. 75세 이상 미접종자 60만 명은 지금처럼 언제든 예약할 수 있고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60세에서 74세 미접종자 127만 명은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2차 접종은 8주 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을 보면 80세 이상 18.3%, 70대 5.4%, 60대 1%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급격히 올라가 추가 접종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감염될 경우에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
그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신속하게 종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만 18세에서 49세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예약도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이뤄집니다. 자율 접종에 나선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 18세에서 49세 연령층 가운데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대중교통 근무자와 택배 근로자, 환경미화원, 콜센터 종사자 등 대상자는 전국에서 200만 명입니다. 분산 예약을 위해 3일에는 수도권 대상자, 4일에는 비수도권 대상자가 우선 예약하며 5일에는 전국의 대상자가 동시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접종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뤄지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이 쓰입니다. 이와 함께 5일부터는 방역수칙 이행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돼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학습 공백을 교직 경력이 있는 중장년층이 메우는 행복한 학교 밖 선생님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교직에서 만 10년 이상 재직한 50에서 64세 중장년층이 결식 우려 가정 학생의 공부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수업은 9월에서 11월 주 1회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1대1 방식으로 이뤄지며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 얼라이언스의 행복 도시락을 지원받는 초중고 학생이 대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처음으로 독감 백신 87만 8천 명분을 국가 출하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이 비슷한 시기에 접종되는 점을 고려해서 10월 말까지 모든 독감 백신의 출하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독감 백신은 집중 접종 기간이 10월에서 11월이며 올해 총 2,800만 명분이 국가 출하 승인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부당해고나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노동 분쟁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 사이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24살 이희권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였지만 일이 바쁠 때면 추가로 일하곤 했습니다. 5달 남짓, 한 달 평균 20시간 정도 추가 근무를 했지만 수당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가산수당 안 주는 걸 발견하고 그 점장님한테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원래 연장수당이 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업주는 매출이 줄어 어렵다고 토로하더니 이후 이 씨의 근무일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습니다. 억울함이 커진 이 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항의를 하니까 근무일을 아예 그냥 못해버렸어요. 제가 들어가는 근무일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야겠다 생각해서 직원들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아닙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워진 형편에 각종 수당과 휴게 시간까지 모두 챙겨주는 건 너무 버겁다고 말합니다. 휴게 시간 같은 걸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휴게 시간을 줄 수는 없거든요. 모든 자영업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집합 금지로 인해 급하게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업주가 부당 해고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원도 업주도 모두 궁지에 내몰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가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 그만두게 시켜버리니까 알바는 이제 뭐 한 달을 더 추가로 받는다든지 3개월이 지난 알바분들은 그런 이제 규정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심판 건수는 17,000여 건, 전년보다 690건 정도 늘었습니다. 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노동분쟁 상담 건수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5,100여 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자와 업주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고용 유지에 따른 지원책을 넓히고 상담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은 이제 분쟁이 계속 빈발이 된다는 얘기고 경기 침체에 따르는 타격을 좀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 그나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피할 수 있는 대책으로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최소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사태. 벼랑 끝에 몰린 을과 을의 싸움이 더욱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치유할 방안을 시급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어기고 풀파티를 연 호텔이 적발됐습니다. 비수도권 가운데 처음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던 강원도 강릉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방역 당국의 거짓말까지 해가며 파티를 연 해당 호텔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여기 마스크 다 찍어. 강원도 강릉에 있는 호텔 야외 수영장. 단속 공무원들이 들이닥치자 화려했던 조명이 꺼집니다. 사람들은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소지품을 챙겨 자리를 피합니다. 조금 전까지 먹고 마신 듯한 흔적들. 호텔 풀파티 적발 현장입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어겼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거의 안 하고 계셨고 술과 음식을 드시면서 파티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파티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는 단속 직후 도망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단속이 왔다는 걸 아시고 긴급하게 자리를 피하셨고요. 그리고 업소에서 불을 끄시면서 더 이상 촬영이 되기 좀 어렵게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해당 호텔은 현장 적발 전까지 몇 차례에 걸쳐 방역 당국을 속였습니다. 단속 이틀 전 행사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파티 취소를 약속했고 단속 당일 저녁에는 현장 점검을 방해하면서 파티를 열지 않는 척했습니다.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한 명만 여직원만 올라가게 하고 그 사이에 무대 장치를 치운 것 같아요. 단속 요원들이 돌아가고 난 직후에 10시가 넘은 시간에 제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강릉시청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해당 호텔에 과태료를 물리고 열흘간 긴급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객실 230여 개를 보유한 대형 호텔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에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은 방역 수칙을 4번 이상 어긴 곳에 대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찜통 더비가 이어지면서 휴일 계곡에는 물놀이를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피서지를 피해서 잠시나마 바깥 나들이를 나온 사람도 눈에 띄었는데요. 선별진료소에서는 방역 요원들이 휴일을 잊은 채 구슬땀을 흘리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계곡 입구에서 피서객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합니다. 방역 절차를 마친 증표로 노란색 띠를 손목에 차야만 계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계곡물에서 튜브에 몸을 맡기고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내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좀 가기가 좀 꺼려졌는데 온도도 재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조카들이랑 편하게 가족들이랑 놀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도심 인근 하천에도 물놀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무 그늘 밑에서 취하는 휴식도 꿀맛입니다. 그늘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때문에 애들 너무 답답해했는데 기분 너무 좋네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는 피서지를 피해 한적한 곳을 찾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탄 뒤 다리 밑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야외 놀이터와 농구장에서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있는 체육관에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코로나를 피해서 가족들과 함께 운동하러 여기 순천 보러 왔습니다. 피서 절정기에도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얼음덩어리까지 세워둬 열기를 식혀보지만 방호복을 껴입은 방역요원들은 휴일을 잊은 채 힘겨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천막이지만은 야외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지만은 모든 시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코로나를 빨리 종식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 시민들은 잠시나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연이은 화제를 일으킨 현대차 코나 전기차 리콜 진행 속도가 더뎌서 차주들의 불안이 여전합니다. 현대차가 지금까지 리콜 대상인 코나 EV 25,080세대 중 리콜 조치를 완료한 비율을 3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코나 EV에 잇따른 화재로 지난 3월 LG 에너지솔루션과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생산돼 국내외에서 판매된 코나 EV 75,680대의 고전화 배터리 시스템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코나 EV 리콜 조치는 매달 2,000대가량이 완료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이런 속도라면 내년 1분기쯤에나 모든 차량의 리콜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오후부터 비구름대가 국지적으로 강하게 발달하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후부터 밤까지는 국지적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내려 갑자기 물이 불어나거나 저지대 침수, 상하수 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에 5에서 60mm, 많은 곳은 9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강하게 내리는 곳은 1시간에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에 모두 그치겠지만 내일 낮과 모레까지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는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인상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가 최근 유럽연합 EU에 공급하는 백신 가격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가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화이자는 EU에 공급하는 코로나19 백신 1회분 가격을 15.5유로에서 19.5유로로 인상했습니다. 기존보다 25% 정도 올린 겁니다. 모더나도 기존 22.6달러에서 25.5달러로 10% 이상 올렸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가격은 앞서 EU와 2023년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백신 21억 회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유럽에서 추가 접종, 부스터샷 수요가 증가한 게 가격 인상의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와 모더나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회사가 개발한 메신저 RNA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선호도가 높으니 돈을 더 받겠다는 발상이라는 겁니다.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두 제약사는 수백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세계 각국이 추가 접종까지 승인하면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국제인권 구호단체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호단체 옥스팜은 메신저 RNA 생산 기술을 분석한 결과 화이자 백신은 1회분에 1.18달러, 모더나 백신은 1회분에 2.85달러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보조금을 받아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들이 백신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영국이 다음 달 초부터 50대 이상 성인과 장기 이식 환자 등 면역 취약자 3,20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시작합니다.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영국 정부가 우선 9월 6일부터 시작하는 첫 주에 250만 회분의 3차 접종분을 전국 약국 2,000곳에 배송할 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백신 종류와 관련해서는 교차 접종이 오히려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1, 2회차에 맞은 것과 다른 백신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현지 시간 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제한 조치 항의하기 위해서 수백 명이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베를린 경찰은 2천여 명의 경찰관을 배치해서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을 향한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위대 일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독일 외에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8만여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이 오늘부터 도쿄 인근 대도시와 오사카로 긴급사태 대상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주 금요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이타마와 지바, 가나가와 등 수도권 3개 현과 오사카 등 4개 지역에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긴급사태를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긴급사태가 발효된 도쿄와 오키나와도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유럽 남동부 지역이 지난달 하순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휴양지를 덮친 산불이 닷새 넘게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터키 남서부의 휴양도시 마르마리스입니다. 산비탈 주택가 바로 뒤까지 거대한 화염이 접근합니다. 해안가 리조트에 머물던 관광객들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산불을 피해 보트를 타고 탈출합니다. 터키 안탈리아주와 물라주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한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터키 소방당국은 지난 5일 사이 모두 111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과 실화 등이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르드족 무장정파의 방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Bu yangınların bir kısmının da benzer bir talimatla başlatılmış olma ihtimalini göz ardı etmiyoruz. Ormanlarımızı yakanları bulup ciğerlerini yakmak boynumuzun.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헬기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지만 짙은 연기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듭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엔 이탈리아 샤르데나주에서 큰 불이 나 여의도 면적의 8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지난주 5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남부 지역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오늘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4개월여 만에 배로 증가한 건데요. 7말 8초, 휴가철 성수기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겹친 지금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